8주차 2차 시가 되겠습니다.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뭐 배웠죠?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번 시간에는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얘가 양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냥 잘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 채권, 일단 매출 채권 하면은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럼 매입 채무는 내가 갚아야 할 빚 또는 의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음,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 네, 그 중에 이제 외상 매출금 가겠습니다. 자, 밑줄 그세요. 상거래. 일반적인 상거래란 그거죠. 자, 우리 회사가 무언가를 팔아서 이익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걸 영업활동이라고 하는데 그 영업활동에서 주로 사용되는 물품 그거를 상거래라고 해요. 즉 상법에서 인정해주는 거래라라는 뜻의 상거래예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 회사가 상품을 매출이라는 건 판매했을 때 그때그때 돈을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거래처에서 뭘로 가져가죠? 외상 이렇게 찌끄고 가져가요. 그러면 뭘로 해요?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을 차변에 기입하고요. 또 우리가 이제 물건을 팔기 위해서 상품을 사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품을 매입할 때 우리도 대금을 안 주고 외상으로 갖고 오면 뭐라고 한다? 외상 매입금이라고 한다. 즉 여기다 쓰세요. 상품. 자, 얘를 뭐라 그러죠? 우리 계정 과목 써보셨죠? 뭐라 그래요? 재고자산. 그렇죠. 자, 재고자산을 사고 팔을 때 외상으로 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이렇게 되는 거지만 사용하고 있는 비품을 팔았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이 나오면 안 된다. 네, 그때는 뭐가 나와야 되죠? 미수금, 아직 받지 않은 돈이란 뜻의 미수금이 나와야겠죠. 자, 그래서 재고자산을 사고 팔았을 때 외상을 한 경우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으로 분개한다. 회계 처리 가보겠습니다.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했는데 얼마치? 100원어치 팔았습니다. 자, 팔았는데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이 100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대변에 매출 또는 뭐라고 하죠? 상품 매출 이렇게 하죠. 자, 지금처럼 이렇게 매출로 표시한 거를 3분법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재고자산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매출 또는 상품 매출 두 개 중 하나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요. 그런데 다른 회계 원리 시간이나 아니면 다른 교과목에서는 그쪽에서 쓰라는 그 계정 과목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뭐 3분법 많이 쓰고요. 또는 2분법으로 많이 씁니다. 네. 자, 그래서 매출 100만 원 또는 상품 매출 100만 원. 아니야, 100만 원이래요. 100원. 자, 이때 이렇게 100원을 내가 상품을 팔았는데 어메, 거기에서 문제가 있어서 뭐가 됐어요? 반품이나 또는 애누리 할인을 해줄 거예요. 자, 반품이라는 건 환입, 다시 들어온 거예요. 애누리는 적어 놓으세요. 애누리. 뭘 것 같아요? 그렇죠. 물건값을 깎아준 거예요. 물건값을 어떻게 준 거? 깎아줬어요. 깎아준 것. 네, 이렇게 간단히 배워볼게요. 자, 그 다음에 할인이라는 건 우리 거래처가 외상대금을 말일날 준다 그랬는데 10일날 갖고 왔어. 그러면 20일이나 빨리 받았잖아요. 빨리 받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래, 너 일찍 갚았으니까 내가 5,000원 빼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외상대금이에요. 얘는 물건값 아니에요. 자, 외상대금을 뭐 해준 거예요?
깎아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이렇게 해요. 우리가 이제 돈의 그 현금을 좀 이렇게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금을 좀 빠르게 돌기 위해서 조건을 제시를 해요. 그래서 뭐 10일 이전에 외상대금을 갚으면 한 2% 할인해 줄게, 이렇게 해요. 그런 거를 매출 할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걸 할인. 자, 이렇게 되었을 때는, 즉 환입이 되거나 애누리를 해주거나 할인을 해준 경우에는 그거만큼 매출을 감소시켜야 되잖아요. 이때 차변에 매출이 와도 되고 대변에 외상대금인 외상매출금을 그만큼 감소시켜도 되고요. 아니면 얘를 반대로 외상매출금 매출하고 마이너스로 쓰셔도 됩니다.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니면 뭐 대변에다가 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쓰는데 그 방법은 잘 안 써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위에 있는 계정 과목을 반대 계정으로 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하는 경우가 있고, 직접 외상매출금에다 마이너스, 매출에 마이너스 이렇게 분개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자,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했어야 했어요. 자, 여기서 10원을 깎아줍시다. 자, 여기서 10원, 여기도 10원, 여기도 10원 이렇게 깎아줬어요. 그럼 우리 외상대금 얼마 남았어요? 그렇죠. 90원. 90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90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차변의 현금, 대변의 외상매출금 90원. 그러면 이제 여기 얘가 T 계정이에요. T 계정에 외상매출금이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외상매출금 차변에 있죠. 그러면 어디다 놔야 돼요? 여기 차변에. 그죠? 외상매출액이 100원. 100원. 그 다음에 얼마 깎아줬어요? 여기 외상매출금 무슨 변에 있어요? 대변이죠? 그러면 외상매출금 대변에다가 금액을 써주는 거예요. 10원. 그리고 여기 외상매출금이 대변에 있죠? 얼마 회수했어요? 90원. 그러면 얼마 남았어요? 0원. 이렇게 장부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T 계정이라고 해요. 우리 첫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인가 했던 것 같은데, 그죠? 네, T 계정. 자, 그래서 이렇게 이걸 이제 장부에 약식으로 한 장부라고 해요. 그래서 T 계정을 이렇게 작성을 해봤어요. 두 번째. 이번에는 외상매출금 살펴볼게요. 자,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는데 얼마치 사올까요? 50원어치만 사옵시다. 자, 50원. 왜냐면 100원어치 사다가 100원에 팔으면 이익 봐요? 못 보죠? 그래서 50원에 사다가 100원에 판 걸로 한번 볼게요. 자, 50원. 그러면 상품이 들어왔으니까 매입. 그리고 돈 안 줬으니까 외상매입금이 50원. 자, 매입 또는 상품,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 그래서 상품으로 쓰는 것은 3분법, 2분법. 그리고 매입으로 쓰는 거는 3분법. 이건 나중에 재고자산 할 때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좀 대체적으로 상품으로 쓰는 것도 더 괜찮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이 전산회계 시험을 보거나 뭐 AT 시험을 보거나 어쨌든 전산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할 때는 상품이라고 분개를 하고요. 왜냐하면 컴퓨터에서는 이분법을 쓰거든요. 그래서 상품 매출 또는 상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연습을 좀 하세요. 그런데 회계 원리나 뭐 다른 과목에서는 얘를 3분법, 2분법, 5분법 이렇게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건 거기에 맞춰서 하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제가 2분법을 쓰든 3분법을 쓰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쓰셔도 맞는 걸로 해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자, 두 번째, 외상 매입금을 그러니까 외상으로 매입한 상품이 물건에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럴까 스크래치가 났어요. 그래서 거래처한테 전화했어. 띠리링 전화해갖고, 야, 물건에 스크래치 났는데 이거 팔기에는 너무 아깝고 내가 할인해서 팔아야 되겠다. 너 물건가 깎아줘. 그랬더니 거래처에서 애누리를 10원 해줬어요. 10원. 그죠? 자, 그러면 10원만큼 외상매입금 덜 갚으면 되죠. 그래서 차변에 외상매입금 10원, 대변에 그렇죠. 상품 또는 매입을 10원 줄여줘야죠.
그랬더니 우리 회사의 외상매입금은 50원에서 10원을 빼니까 40원이 남았네. 40원이 남아서 우리 회사에 있는 돈을 찾았어요. 찾아봤더니 다 갚으면 안 돼. 한 30원만 갚자. 그래서 외상매입금을 현금으로 30원 갚았습니다. 그러면 외상매입금 30원 줄어야죠. 그리고 현금 30원 줍니다. 장부를 이제 기록해야죠. 요거를 분개를 했으니까 요 회계 전표를 가지고 장부를 기록합니다. 외상매입금 계정에 자, 외상매입금 여기 무슨 변? 대변. 대변이니까 나도 대변에 옵니다. 외상매입액이 50원. 원래는 여기 매입 또는 상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할인했죠. 애누리 해줬죠. 애누리인데 외상매입금이 차변했어요. 그럼 나도 차변으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10원. 그리고 3번은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차변에 외상매입금이 있는 거예요. 그죠? 갚아요. 자, 얼마만큼? 30원 갚았어요. 자, 50원에서 10원, 30원 갚았으니까 40원이 남았죠. 그럼 앞으로 40원이래요. 앞으로 얼마요? 10원만 갚으면 되죠. 그죠? 자, 10원만큼만 갚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래처가 어딘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거래처가 어디다라는 소속감을 주기 위해서 임명계정이나 통제계정을 쓰는데 통제계정은 임명계정과 이렇게 같이 혼합해서 많이들 써요. 그래서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계정을 설정해 놓고 거래처 이름을 걸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봅시다. 임명계정. 거래처 수가 뭐 할 때? 적을 때 임명계정으로 처리하여도 된다. 그래서 여기 외상매입금이 아니라 여기를 서울상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걸 임명계정이라고 하고요. 지금처럼 외상매입금 안에 하는 거를 통제계정이에요. 자, 통제계정. 거래처가 많아지면 거래처별 외상 내역을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왜? 계속 어느 상점에 얼마, 어느 상점에 얼마, 어느 상점에 얼마 이렇게 써 있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통제계정은 지금처럼 이렇게 계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외상매출금 또는 외상매입금 계정을 설정해서 임명계정인 매출처 원장과 매입처 원장을 설정해 놓고 여기에다가 뭐 주식회사 갑순이, 그럼 갑순이 거가 10원 남았다 이렇게 쓰는 거를 임명계정과 통제계정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장부를 이렇게 써요. 그래서 임명계정은 상점 이름으로 쓰는 거, 통제계정은 계정 이름으로 써서 그 안에 매출처와 매입처의 거래처 이름을 쓰는 걸 통제계정이라 한다라는 것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넘어갑니다. 외상으로 사는 것도 있지만 또 뭐도 있어요. 요즘 회사에서 뭐를 쓰죠? 그렇죠. 신용카드. 여러분도 신용카드 쓰죠. 직불카드. 이런 거 쓰죠. 네. 경기도민이면 요번에 뭐 받았죠? 재난기금 받았죠? 그거 그 상품, 그러니까 선불카드 같은 식으로 나온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거 직불카드로 직접. 신용카드는 내가 지금 당장 결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용하고 난 다음에 다음 달에 결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유가 조금 있잖아요. 근데 신용카드 많이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신용카드 갑니다. 신용카드에 의해서 상품을 사거나 파는 경우를 얘기를 해요. 자, 신용카드란 서명하고 현금 지출 없이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중요한 거죠. 자, 상품을 매출하고 신용카드를 받으면 뭐라고 한다? 외상 매출금. 그리고 여기에다가 카드사를 써주셔야 됩니다. 카드사. 자, 그러면 상품을 매입하고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무슨 계정? 외상 매입금 계정을 쓴다. 회계 처리 볼게요. 상품을 매출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은 경우, 자, 100원 매출할게요. 그러면 신용카드, 여기 외상매출금 100원, 매출 100원. 그리고 이제 카드사에서 2, 3일 있다가
수수료 띄고 돈을 보내줘요. 수수료 띄고 보내주는 걸 보통예금 계좌로 통장을 돈을 받았을 때 뭐 수수료는 뭐 여러 가지예요. 뭐 4%대도 있는 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자, 신용카드 대금으로 보통예금 계좌에 이체를 통보받았을 때 보통예금하고 그 다음에 외상매입 출금은 100원이에요. 그런데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은 수수료를 띈다 그랬잖아요. 수수료를 뭘로 처리한다?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정리하는데, 실무적으로서는 원래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에요. 왜? 외상 매출금이 매출채권이잖아요. 그거를 없애는 데 손실을 봤다. 그래서 매출채권 처분 손실을 쓰는데, 실질적으로는 수수료 비용이라고 씁니다. 수수료 비용으로 별도 정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회사에 가셔서 거기에 맞춰서 쓰셔도 돼요. 왜? 얘도 비용이고 얘도 비용이에요. 그래서 같은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얘는 영업 외 비용이고요. 얘는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그래서 수수료 비용으로 많이 쓰기를 합니다. 왜? 외상 매출금은 재고 자산을 사고 팔 때 썼던 거잖아요. 외상 매출금. 그죠? 그렇기 때문에 800번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상품을 매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차변의 매입 또는 상품, 대변의 외상 매입금, 그리고 내 통장에서 카드를 사용하고 다음 달에 내 통장에서 뭐가 나갔어요? 돈이 나갔어요. 즉 카드 대금이 나갔어요. 카드 대금이 나갔을 때는 외상 매입금을 차변으로 돌리고 대변의 보통예금만큼 지출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면 통장에서 결제되는 대금 나간 거잖아요. 네. 자, 이번에는 직불카드 보겠습니다. 직불카드라는 것은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지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장 잔고가 없으면 뭐예요? 결제가 안 되는 게 직불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 자동 인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로 정리해요? 보통예금으로 정리합니다. 자, 그래서 상품을 매출하고 직불카드를 결제받은 경우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매출 또는 상품 매출, 그리고 비용을 냈다. 그러면 수수료 비용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상품을 매입하고 직불카드로 결제한 경우 보통예금에서 바로 결제합니다. 그래서 차변의 상품 또는 매입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신용카드에 의한 카드 수수료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정리하는 게 원칙이지만 주로 뭘 쓴다고요? 수수료 비용으로 많이 씁니다. 직불카드로 카드 수수료는 거래 발생과 동시에 은행으로부터 입금되므로 수수료 비용 계정으로 처리한다. 대부분 그냥 수수료 비용 계정으로 처리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수수료 비용으로 그냥 처리하세요. 그게 더 나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예제 갑니다. 첫 번째 예제. 다음 거래를 분개하여 외상 매출금과 매출자 원장에 전개하시오. 그런데 우리 장부는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분개만 해보도록 하는데, 여기 무슨 법? 3분법. 이렇게 제가 문제 3분법으로 하라 그러면 여러분도 3분법, 2분법으로 하라 그러면 2분법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아마 1학기에는 아마 3분법으로 많이 할 거고요. 2학기 되면은 2분법으로 많이 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전산에 직접 입력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차이가 있으니까 혹시 요거에 대해서 의문이 나거나 그러면 저한테 쪽지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7월 1일 서울 상점의 갑상품 10만 원을 매출하고 외상으로 하다. 그러면 차변의 외상 매출금인데 누구한테 팔았냐? 서울 상점. 이렇게 적어 놓는 걸 무슨 계정? 통제 계정. 기억하세요. 반드시 지금부터는, 그동안은 우리가 분개할 때 거래처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안 걸었죠. 이렇게 거래처를 반드시 걸어야 되는 건 채권, 채무는 반드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상매출금 채권이죠. 그래서 걸어요. 대변의 매출 또는 상품 매출 10만 원. 7월 2일 부산상점, 이번에는 부산상점에 을상품을 15만 원 매출했는데 어머나 대금을 나눠서 줬네. 하나는 자기압수표로 받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5만 원은 뭘로 받았어요?
신용카드로 받았어요. 자,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돈이 현재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 상품 먼저 내보낼게요. 매출로 15만 원 나갔고요. 자기합수표는 언제든지 현금화 될 수 있죠. 그래서 차변의 현금 10만 원. 그리고 신용카드를 결제한 거는 외상 매출금 하고 부산상점. 원래는 부산상점 걸으시면 안 되고요. 누굴 거느냐? 카드사를 걸으셔야 됩니다. 카드사. 카드사는 어디예요? 내가 삼성카드로 받았다. 그러면 삼성카드가 거래처가 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신용카드는. 신한카드로 받았다. 그러면 여기 신한카드 돼요. 7월 5일 서울상점에 갑상품, 위에 있던 갑상품, 그거 아니군요. 예, 갑상품 20만 원을 매출하고 대금증 15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잔액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현금 얼마 받은 거예요? 15만 원. 그러면 신용카드는 5만 원. 그죠? 그래서 현금 15만 원, 외상 매출금 서울상점 아니라 뭐라고요? 카드사 걸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한번 해볼까요? 여기 가로 열고 뭐 신한카드다. 신한카드로 받았다. 신한카드로 받았으면 여기 외상말추금이 가로 열고 신한카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한카드 또는 신한카드사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건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대변의 매출은 20만 원 또는 상품 매출 갑니다. 자, 7월 6일. 7월 6일 날 왔는데 1일 날 팔았던 거 중에 외상대금을 얼마 받았어요? 1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서 바로 뭐 했어요? 당좌 예입했어요. 그러면 현금으로 받아서 들고 있다가 은행 가서 통장에다 돈 넣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늘어나요? 당좌 예금이 차변에 10만 원이 늘고요. 대변에 외상대금이었으니까 여기 7월 1일 날 외상대금은 외상 매출금이었죠? 이거를 그만큼 줄여주시면 됩니다. 7월 7일은 부산상점에 매출한 상품중 불량이 있어요. 불량이 있어서 반품이 되어 왔습니다. 다시 되돌아왔다는 거죠. 분계를 맞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차변의 매출을 2만 원 줄여주고 대변의 외상 매출금 부산상점 거를 2만 원 이렇게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얘를 다르게 분계를 하면 차변의 외상 매출금 다 쓸래니까 저긴데요. 자, 외상 매출금 마이너스 2만 원. 그리고 대변에 뭐라고 써요? 매출 또는 상품 매출 마이너스 2만 원 이렇게 분계하셔도 맞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틀린 건 아닙니다. 마이너스로 분계를 했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다만 계정 과목의 위치를 잘 찾아야 돼요. 이거를 만약에 차변의 매출 마이너스 2만 원, 대변의 외상 매출금 마이너스 2만 원 이렇게 분계하시면 그건 틀린 거고요. 지금처럼 외상 매출금을 줄이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마이너스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잔액은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계하셔도 되고 아니면 차변의 매출 2만 원, 대변의 외상 매출금 2만 원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거죠. 자, 7월 10일, 7월 5일 서울상점에 의해 매출한 상품이 파손이 되어 만 원을 애누리 해줬다. 애누리 해줬대요. 차변의 매출 만 원, 외상 매출금 만 원 이렇게 대변에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부산상점에 외상대금 3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자,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차변에 현금 3만 원 들어오고 외상대금이니까 부산상점에 나간 거는 매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외상매출금 부산상점 3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심화학습 문제를 좀 하겠습니다. 자, 심화학습 문제. 다음 거래를 분계하시오. 단, 상품 거래는 3분법.
어우, 채권 채무는 무슨 계정? 통제 계정. 자, 통제 계정이니까 거래처 이름 있어요? 없어요? 인명 계정일 때 쓴다 그랬죠? 근데 우리 걸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거래처 걸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전상점에 상품을 매입하고 다음 중 200만 원은 소유하고 있던 당좌 수표로 지급했다. 자, 여기 소유하고예요. 소유하고. 그 다음에 잔액은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자, 10대 50만 원에 500만 원을 매출했어요. 자, 매입했죠. 자, 상품. 자, 차변에 매입 500만 원 또는 상품 500만 원. 그 중에 소유하고 있던 당좌 수표. 소유하고 있던 당좌 수표란 우리 회사의 당좌 수표가 아니라 거래처의 당좌 수표를 내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의 소유하고 있다라는 건. 내가 발행해주면 우리 회사의 당좌 수표인 거고요. 이렇게 소유하고 있던 거를 지급하는 거는 거래처의 당좌 수표를 지급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예요? 현금이 되겠습니다. 좀 어렵죠? 현금으로 해야 될까 당좌예금으로 할까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그래도 자주 풀어보면 이해하실 수 있어요.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자,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는 건 당장 돈이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뭘로 해요? 외상매입금. 그렇죠. 외상매입금 300만 원. 그럼 요 외상매입금은 누구 건다 그랬어요? 카드사. 카드사 걸어놓는다. 왜? 대전상점에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사에 돈을 주기 때문에 신용카드사를 거는 거예요. 자, 8월 5일 대전상점에서 매입한 디지털 카메라 중 2대가 불량인데 한 대가 얼마예요? 50만 원이에요. 그죠? 2대면 얼마예요? 100만 원을 반품하였다. 그러면 저기 바꿔서 분개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외상매입금 차변에 100만 원, 매입 100만 원. 그런데 보세요. 여기 외상매입금이 300만 원이 있죠? 그러면 여기 뭐 걸어줘야 돼요? 그렇죠. 카드사가 걸려야죠. 왜? 그거만큼 반품하면은 어떻게 돼요? 줄일 거 아니에요. 아니면 대전상점에 그전부터 내려왔던 외상매입금에서 마이너스를 하셔도 됩니다. 예. 그거는 이제 거래처랑 의논을 하죠. 만약에 거래가 첫 거래다. 그러면 매출 전표를 취소하고 다시 전표를 끊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맞춰보면 돼요. 8월 7일 광주 상점에서 아래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였는데 어머나 뭐가 들었어요? 택배비가 들었네요. 그죠? 상품을 매입하면서 택배비가 들었어요. 그러면 택배비 비용 처리할까요? 아니면 상품의 원가에 포함할까요? 포함해야죠. 왜? 상품 A를 사는데 USB와 외장하드를 사는데 택배비 2만 원이 들었어요. 그럼 얘는 원가잖아요. 그래서 상품을 매입할 때 택배비는 매입 원가에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이 227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금, 요 택배비는 현금으로 지급했죠? 그래서 현금이 2만 원, 나머지 외상매입금 225만 원. 그래서 외상매입금은 누구 거? 광주 상점. 자, 이렇게 광주 상점까지 걸어 놓으세요. 네. 자, 이렇게 분개를 꼭꼭꼭 해 놓으세요. 네. 자, 그러면 조금 더, 하나 더 네. 자, 8월 10일 호남 상점에서 다음 상품을 매출하고, 자, 얘는 매입이 아니라 뭐예요? 매출하고, 대금은 전액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아,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니까 외상매출금이나, 이거는 기억하죠. 그런데 여기 당점 부담 택배비예요. 당점, 즉 우리 회사가 부담한 택배비는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문제가 생겼죠. 이거를 매출 대금으로 넣을 거냐? 경비, 즉 비용 처리할 거냐죠. 자, 상품을 매출하는데 택배비는 이 물건을 갖다 주기 위해서 사용된 비용이죠. 그래서 얘는 뭘로 해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수수료 비용.
그러면 교수님 좀 전에 매입은 왜 원가에 포함하고 매출은 비용 처리합니까? 라는 거죠. 그죠? 자, 상품을 매출할 때 고객이 직접 와서 가져가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고객한테 뭐 하는 거예요? 서비스 차원에서 당사가 배달시켜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상품을 매출할 때는 당점 택배비를 아니 수수료 비용이란다. 아이고 이거 잘못했어요. 수수료 비용이 아니고요. 아이고 잠깐만요. 실수. 수수료 비용이 아니라 아까서부터 수수료 비용만 얘기해서 그런가 보다. 수수료 비용이 아니라 뭐예요? 운반비예요. 운반비. 우리 그 판매비와 관리비에 보면 운반비라는 계정이 있어요. 운반비라는 계정이 있기 때문에 이 운반비라는 계정을 씁니다. 그래서 상품을 매입할 때 운반비를 우리 회사가 당점이 부담했다. 그러면 매입 원가에 포함하는 거고 상품을 매출할 때 당점이 운반비를 지급했다. 그러면 운반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과 매출이 좀 다르다. 디지털 카메라 5대와 USB를 30개에서 105만원 매출했어요. 그래서 대변의 매출이 455만원. 그리고 요거 운반비 현금이죠. 그래서 현금 3만원. 그런데 상품은 총 얼마치 팔았어요? 455만원 팔았어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은 455만원. 그럼 여기 누구 거 써요? 호남 상점? 아니죠. 여기 신용카드잖아요. 그래서 신용카드사. 신용카드사 걸어주세요. 이거 이렇게 잘 적어 놓으세요. 이거 나중에 다 여러분한테 살이 되고 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분개하실 때마다 연습을 하도록 하세요. 자, 8월 14일 호남 상점에서 매출한 디지털 카메라 한 대가 품질 불량으로 반품이 되어 왔답니다. 자, 디지털 카메라 얼마였죠? 70만 원이었네요. 그럼 70만 원만큼 그렇죠. 매출을 그만큼 줄여주고 외상 매출금 줄여주면 되죠. 그래서 반대 분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매출, 대변에 매출이 있던 거를 차변으로 갖고 오고 외상 매출금 차변에 있던 거 대변으로 이렇게 보내면 돼요. 70만 원만. 8월 20 충청 상점에 다음 상품을 매출하고 국민카드로 결제했다. 여기 카드 나왔어. 그럼 얘는 국민카드 쓰면 되는 거예요. 네. 국민카드로 결제하였다. USB 외장하드 해서 100만 원이네요. 계산하기 좋게. 자, 그래서 차변의 외상 매출금 여기 국민카드 100만 원. 대변의 상품 매출 또는 매출 1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죠. 8월 21일 광주 상점에서 아래 상품을 매입하고 50만 원은 현금, 잔액은 보통 예금에 직불카드로 결제했는데 이때 택배비가 3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되게 복잡하네요. 이럴 경우에는 제일 원조가 뭔지를 먼저 찾으면 돼요. 일단 상품의 매입이 원조죠. 그죠? 상품 매입이 원조입니다. 상품이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매입 또는 상품에 요 가격을 일단 계산하세요. 요 가격 계산하셨어요? 450에 문제는 매입할 때 뭐가 들었어요? 택배비가 있어요. 자, 택배비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원가에 포함. 그래서 이 매입 가격에 플러스 3만 원을 하면 돼요. 자, 3만 원을 했더니 453만 원 됐습니다. 그러면 차변은 끝났어요. 대변 갑니다. 첫 번째, 현금으로 일단 50만 원이 지급됐어요. 그죠? 자, 현금 50만 원 쓰려고 보니까 택배비도 3만 원이 지급된 게 있어요. 그럼 얘랑 그렇죠. 더해야죠. 그래서 53만 원. 그리고 직불카드는 바로 보통예금 통장에서 바로 결제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예금에 400만 원이 이렇게 분개가 되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우셨죠? 그래도 우리 차근차근히 해보도록 하면 괜찮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또 이렇게 2차시 들어봤는데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3차 시에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